네, 국회 라이브원 국회방송 채널과 함께 OBS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면서 선거제 개편에 막이 올랐습니다. 극한의 정치 대립을 끝내고 정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한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질 전원위를 비롯한 뜨거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회가 전원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과연 뭐 될까 했는데 전원위 출범까지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다음 달 이제 10일부터 나흘 동안 토론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개별 의원별로 이제 토론에 나설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서 7분씩 토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좀 활발하게 토론이 좀 진행되는 게 중요할 텐데 많은 의원들이 좀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엔 좀 그런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되고 여야 간에 뭐 관계없이 또 이번에 뭐 김진표 의장도 의지를 갖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감정들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신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회가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참 제도 하나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여야 의원들이 좀 활발하게 나서서 토론하고 쟁점을 단순화시켜 갖고 쟁점을 갖고 그 쟁점이 국민들도 알 수 있게끔 국회의원 자기들끼리만 뭐 우물우물하고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그게 쟁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번에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토론에 좀 나서고 많은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거기서 좀 그렇습니다. 교집합이 찾아지고 뭐 내용이 좀 더 좀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쟁점이 이제 결국은 선거제도의 전원위원회까지 열어서 토론하겠다고 하는 거는 현재 선거제도 갖고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양당 제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정쟁의 대결로 되어버리니까 그걸 우선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좀 바뀌어서 국회의원 수를 좀 조정을 하고 선출 방식도 좀 조정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아마 의원들이 좀 그 발언을 좀 생산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쟁점이라는 게 뭐 단순화시켜 보면 소선거구제로 할지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이제 뭐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정당 대표 따라 나눌지 아니면 권역별로 좀 쪼개서 지역 단위로 할지 그거를 이제 뭐 정당 득표율대로만 할지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하고 연동해서 나눌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쟁점인데 국민들이 바람은 양당 제도 폐해가 심하니까 이 양당 제도가 고착되니까 결국은 정치의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 양당 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선거구보다가는 중대선거구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중대선거구에서 소수 정당도 등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회가 좀 다양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양당 독식의 정치 문화가 좀 바뀌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거제도를 고치려면 소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대선거를 해갖고 좀 선거의 폭을 좀 바꾸느냐 이것이 하나 쟁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문제를 두느냐 안 두느냐 우선 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문제고 비례대표를 유지하느냐 비례대표를 유지하지 않느냐 국민들 생각은 비례대표는 없애자는 이야기가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지한다면 지금 논의하는 대로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국회의원은 헌법에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는 거니까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꿔야만이 이게
그동안에 뭐 헌법 예. 정신 무시하고 그냥 양당이 그냥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했는데 이걸 각 당의 비례대표라도 국민이 선거할 수 있는 예.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선출할 수 있는 그래야 국민이 대의적인 그 뜻이 반영이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이 될 거니까 단순히 현재 있는 의원수 뭐 비례 요걸 그대로 두고 뭐 조금 더 가감하는 식으로 논해 갖고는 이번에 이 전원위원회까지 하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조금 더 좀 그 어떤 그 개혁의 어떤 폭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 상당한 그 수준의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비례대표 뽑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지도부가 이렇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임명하는 식의 예. 비례대표가 아니라 예. 개방형으로 해서 예. 국민들이 직접 유권자들이 보고 찍을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런 명단을 말씀이신 보고, 거죠. 예. 명단을 보고 예. 국민들이 요 사람 괜찮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냥 당에서 정해준 대로 순번대로 그냥 그래서 한 이거는 사실 이건 일종의 위헌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명으로 예.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이와는 좀 다른 결과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이 국민들의 상식에는 예. 좀 안 맞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시키고 그 사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는 예. 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검찰이 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준이 뭐 이재명 의원 다르고 하영재 의원 다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검찰에서는 체포동의안 낼 만한 기준이 합당하니까 냈을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잣대가 똑같아야지. 예. 민주당 자기네들 의원은 그냥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시키고 그건 국민들 보기에 좀 석연치 않죠. 이중자 때입니까? 이중잣대죠. 내로남불. 예. 그거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그거는. 예. 왜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부결시켰던 그 논리대로 한다면 예. 당연히 하영재 의원도 부결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일관성 있는 거죠. 예. 근데 자기네들 의원은 그냥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시키고 그게 민주당의 표가 안 나가면 그게 그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확실한 당의 입장을 가져야 될 거예요. 계속 저렇게 나가면 민주당 국민들로부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혐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논리는 그건 뭐 하더라고요. 문제가 안 되고요. 이쪽은 정치 탄압이고 이쪽은 이제 뭐 죄질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민주당 이야기고 예. 혐의 내용이 똑같이 법 위반인데 무슨 혐의의 내용의 경량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겁니다. 예, 해야 되겠지. 예. 그러지 않고는 아직도 저기 임기가 한 1년 남았는데 예. 앞으로 또 몇 건이 더 넘어올지도 모르는데 매번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엄청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면 짜증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또 다시 넘어올 가능성도 지금 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넘어올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쪽에서는 단일 대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끄떡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상당한 또 그 내용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넘어와도 민주당은 안 변합니다. 예. 부결시키겠죠. 예. 민주당 뭐 얼굴 딱 철판 까고 하는 거니까 뭐 내로남불 그 신경 안 쓰니까. 예. 전혀 문제 없이 부결 쪽으로 보신다. 예. 예. 그래 하겠죠. 예. 내용 같은 것들도 없을 것이다. 그걸 뭐 정치 단합이다, 죄질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예. 하는 소리고 예. 본질은 민주당 자기네들 대표, 자기네 의원 방탄하는 거고 국민의 의원은 구속시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실제 정부에서도 특임 장관도 예. 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어떤 그런 뭐 메커니즘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뭐 잘 예.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 뭐 분분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뭐 보고 누락했다는 거 하나 하고 예. 뭐 내부 갈등설하고 뭐 이 두 개가 있는데 보고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내부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음 저 미국 방문이 한 달여 남았는데 예. 지금 와서 그 정도 내용 갖고 안보실장을 전격 교체한다고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지요. 예. 이해가 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저 문화공연 하는 거 뭐 만찬장에서 했을 예.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그러니까 예, 합동 그 문화공연 공연을 하는 거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보고 보고가 안 했다는 됐다 건데 그러죠. 예. 그게 보고 누락돼 갖고 거기 이미 예. 행사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미국에 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달 더 남았는데 그 동안에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예. 그 외에도 보고 누락이 다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고 누락이 다수 있다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보고 누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인사 잣대로 보면 그게 형평성도 잘 안 맞죠. 예. 그리고 갈등설이라고 한다면 갈등 당사자들 다 그만두게 해야 되지. 갈등 당사자 중에 한 사람만 그만두게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예. 이게 대통령실의 인사는요. 예. 임명하거나 면직하거나 이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그렇죠. 그때요? 국민들도 납득해야 되고 예.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도 납득이 가야지. 예. 저는 이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좀 이게 다소 좀 이게 좀 황당할 거예요. 근무가 뭐 교체한 걸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예. 한 달여 앞두고 석연치 않는 이유들로 대통령실의 그 공직자들을 교체했다고 하는 거는 그 대통령실의 원인은, 예.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대통령 신뢰를. 고모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직 원인은 뭐 알 수 없는 그런 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적어도 문화행사 그 보고 누락 때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는 됐을지언정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아니 문화 행사 그거 보고 누락했다가 대통령실하고 비서관들을 바꾸기를 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저 이태원 참사에 159명이나 서울 한복판에서 죽어 나갔는데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도 까뜻없이 지금 탄핵은 됐지만은 경찰청장들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에 인해서 교체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예. 경질했어야지. 이후에 지금 조치도 조금 뭐 이례적이에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본인이 이제 사의 표명하고 그거 이제 바로 이제 수용이 됐고 이튿날 바로 조태영 주미대사를 공관장 회의 때문에 서울에 와 있는 조태영 대사를 이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속전속결로 외교안보 공백을 이제 메우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 같아 보이는데 이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뭐 공석이니까 메꿔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정말 전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안보실장도 마치 대기하고 있다가 한 것처럼 해버렸죠. 또 저 주미 대사하는 사람 데려다가 조태영 대사 데려다가 시키는 것도 마치 준비하고 있다가 한 것처럼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뭐 무슨 내부의 사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이 가잖아요. 안 그러면 오늘 그만두는데 그 다음날 새로 임명한다면 새로 임명하는 것도 뭐 인사 검증도 해야 될 거고 뭐 다소 좀 지켜봐야 될 건데 물론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사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더구나 대통령실의 고위직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근데 물론 공백이 있으니까 그야 뭐 한 시간이라도 공백을 놔둘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안보실장 교체나 저대 인사에는 좀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한 달여 뒤에 이제 12년 만에 있는 그 국빈 방문, 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태용 주미대사가 지금까지 그 준비를 쭉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 차질 없이 뭐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실 때 앞으로 뭐 정상회담 준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까요? 그건 뭐 물론 그 사람들이 조태용 씨나 뭐 이번에 새로 그 임명된 사람들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 준비하는 데는 뭐 큰 불편이 없을 거예요. 또 이미 준비해 놓은 걸 이어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걱정될 정도로 염려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예. 앞서서 그 뭐 대통령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그 보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이제 취임 1년을 맞아서 이제 5월쯤에 뭐 지금 저 인사 개편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아마 이제 취임 1년이 되고 취임 1년이 되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하니까 내각하고 청와대 근무자들 중에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이번에 저 미국 갔다 오셔갖고 아마 그 좀 일찍 내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뭐 준비하고 그러지. 그러려면 인사가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포함해서 아마 상당한 인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5월 10일 전후에서 그렇습니다. 뭐 1년 전, 뭐 1년 되면 대개 내각은 한 번씩 전례도 뭐 다 바꾸지 않습니까? 또 이번은 내내 선거가 끼어 있으니까 더 교체 요인이 더 생긴 거죠. 그리고 1년도 안에 이 장관들의 근무를 그 평가해 봤을 테니까 좀 미흡하다 싶은 장관들은 한 1년 만에 또 교체해주고 그렇게 그 교체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새로 임명하는 사람들을 지금 일기 때처럼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든지 무슨 뭐 검찰 출신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사적 인연 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 2년 차에 그 해초는 3년 차지 않습니까? 임기 2년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정부를 혁신하고 새로운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좀 인물들을 좀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사적 인연을 좀 멀리해서 정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그렇습니다.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